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8강 시간으로서 1. 취득세, 9. 세율 및 중과세율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율 및 중과세율의 과세 객체하고 세율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객체, 과세 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율. 자, 일반적인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과세 대상, 과세 객체, 과세 대상. 요거는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표준세율. 자, 두 번째. 사치성 재산입니다. 사치성 재산. 자, 사치성 재산에는 뭐가 있냐면 별장, 그리고 골프장, 고급 오락장, 그리고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사치성 재산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부과하고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2%입니다. 2% 곱하기 4를 더해줍니다. 자, 사치성 재산은 이렇게 8%를 더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과밀 억제권역. 억제권역입니다. 억제권역 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자, 사업용 부동산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신축, 중축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자, 네 번째는 역시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과밀 억제권역 내에 공장입니다. 이거는 공장의 사업용, 역시 사업용 과세 물건, 과세 물건을 취득했을 때 신설이나 증설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 3번하고 4번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은 일단 부과하고요. 플러스 2% 중과기준세율 2%에 곱하기 몇 배? 2배. 그러니까 4%를 추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과세 객체별 세율을 알아봤고, 다음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9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상속의 경우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의 표준세율은 얼마인가? 농지의 경우에는 1,000분의 23, 즉 2.3%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가 아닌 것, 농지 외의 것을 말하죠. 이런 것은 상속받았을 때 1,000분의 28, 그래서 2.8%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증여받은 경우, 유증, 그 밖에 무상취득 다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1,000분의 35, 그래서 3.5%가 되겠습니다. 다만 비영리사업자의 경우 종교, 학교, 정당 등을 말합니다. 이때의 취득은 1,000분의 28, 그래서 이때는 2.8%만 부과합니다. 세 번째,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 최초로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취득의 경우는 1,000분의 28, 그래서 2.8%입니다. 취득세 세율이. 자, 네 번째, 공유물, 그리고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의 취득. 이런 경우는 1,000분의 23, 그래서 2.3%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 밖의 원인. 자, 그 밖의 원인이에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그래서 농지가 있고, 농지는 항상 예외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리고 농지 외의 것이 있는데, 농지의 것은 1,000분의 30, 그래서 3%가 되고, 농지 외의 것은 4%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밖의 원인이기 때문에 농지 외 4%가 취득세의 표준세율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특례를 주는 경우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 주택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유상거래니까. 유상거래. 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그래서 이건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1천분의 10. 그래서 이때는 1%를 부과합니다. 자, 그리고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9억 원 이하. 요럴 때는 1천분의 20으로서 즉 2%를 세율로 하고요. 9억 원을 초과합니다. 9억 원 초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 그래서 3%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일곱 번째. 공유물의 경우입니다. 공유물. 자, 공유물의 경우. 1, 2, 5, 6의 부동산. 여기 1, 2, 5, 6. 그래서 상속, 증여, 그 밖의 원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거래. 이런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여덟 번째.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한 겁니다. 건축물의 면적, 이것이 증가한 겁니다. 건축, 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고요.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 취득으로 보아 1의 3, 즉 원시 취득 요거는 1의 3, 2.8%죠. 1의 3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때는 2.8% 원시 취득한 걸로 보니까 2.8%를 적용을 하고요. 아홉 번째. 아까 처음에 제가 9개 했는데 10개입니다. 아홉 번째. 인목입니다. 인목. 나무죠, 나무. 인목은 1천분의 20. 그래서 2%가 되고요. 열 번째.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입니다. 이런 경우는 1천분의 20. 그래서 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치성 재산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다가 뭐 한다고 그랬죠? 그 중과 기준세율 의 4배 해서 8%를 더합니다. 표준세율. 그래서 이 표준세율에 해당되는 것들이 별장, 골프장, 오락실, 선, 고급 오락실,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의 일반 전자 오락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선박도 고급 선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주택도 고급 주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별장, 골프장, 공동주택까지 고급 주택이죠.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중요한 거니까 나머지 고급 오락장, 선박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별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별장. 자, 사치성 재산 표준세율의 4배 플러스 기준세, 중과 기준세율의 4배 부과하는 거예요. 더해서 세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별장이 별장은 뭐냐면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는데 이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휴양이나 피서, 위락용으로 쓰는 것들은 다 별장이에요. 건물이 꼭 초가집이어야 별장이 아니라 시골에 있어야만 별장이 아니라 도시에 있더라도 상시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으로 쓰면 다 별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이 쓰거나 그 가족들이 쓰는 게 다 별장에 해당이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상시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피서, 뭐 휴양, 위락 이런 용도로 쓰면 별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별장으로 의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별장, 의제 이게 오피스텔이 그런데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그 오피스텔들 이런 것들이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사업자로 사용하고 있으면 확인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별장으로 봅니다. 참고해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별장이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별장 건물이 그리고 부속 토지, 딸린 토지죠. 이 딸린 토지가 있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건물 말고 담이 없어. 그러면 어디까지가 별장의 딸린 토지, 별장의 부속 토지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별장의 부속 토지는 확인이 안 되면 담벼락으로 있으면 그게 부속 토지가 되지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최대 몇 가까지 그 바닥 면적, 건물의 바닥 면적의 10배 이내로 한대요. 10배 이내.
최대 10배까지라는 얘기죠.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는 별장으로 인정을 해줘요. 취득세에서. 그렇지만 그 경계가 있고 그게 뭐 한 2배로 돼 있다면 바닥 면적이 2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담이 있고 그러면. 근데 경계가 없는 경우에 이렇다는 겁니다. 자, 부속토지의 범위가 그렇고 그 소유자 이외이자 소유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걸 별장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역시 별장이에요. 그것도 별장. 그러면 그때의 세율은 표준 세율 플러스 2% 곱하기 4가 추가가 됩니다. 역시 별장이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별장에서 가끔가다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별장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제외되는 거.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요 지문이 몇 개 있기 때문에. 특히 읍면 소재의 그 농어촌 주택이죠. 제외되는 것들은 다 농어촌 주택이에요. 농어촌 주택이고 읍면 소재. 그리고 그 부속 토지는 그 범위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농어촌 읍면에 있는 농어촌 주택이고 일단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돼요. 330제곱미터가 100평이니까 200평 이내여야 됩니다. 대지 면적이. 그리고 건물의 연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 숫자가 2개 나오면 넓은 게 땅이고 작은 게 건물 면적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건물이 땅보다 넓을 수는 없잖아요. 땅이 더 넓지. 부속 토지 또는 딸린 토지. 자, 그리고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여야 됩니다. 6,500만원 이내. 자, 그리고 광역시의 분지역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광역시의 군이에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옹진군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군이 아니어야 되고 광역시의 군에 있는 읍면에 있는 별장은 별장이에요. 얘가 제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역시의 군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수도권 지역도 아니어야 돼요. 수도권 지역도 아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도시구역, 도시지역도 아니어야 되고, 도시지역도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니어야 됩니다. 예, 도시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별장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별장이에요. 농어촌 주택이다 하더라도 별장 용도로 쓰이면 별장인 거예요. 그거는. 자, 그리고 소득세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그래서 지정지역이에요. 지정지역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정하는 지역도 아니어야 된다. 요런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 별장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골프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골프장. 자, 골프장. 이 골프장은 가끔가다 헤매는데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표준세율 플러스 2% 곱하기 4에 적용이 되는데 골프장이 아닌 일반 세율 4 표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골프장하고 이름은 비슷한데 어떤 경우? 골프 연습장. 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은 골프를 연습하는 곳이지 골프장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이 골프장은 그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원제 골프장. 그 컨트리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골프 치는데 18홀 있고 그런 골프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에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거기 있는 건축물, 골프장 가면 건축물 있잖아요. 그 카운터 있고 체크하고 건축물, 그리고 거기 골프장에 있는 임목을 말해요.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임목. 그리고 골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한, 골프장에 이렇게 홀이 있으면 이 주변에 숲이 있잖아요. 경계가 없어. 담벼락이 없다고요. 그런데 가보면. 그런데 이 소유주가 다 갖고 있다면 몇 배까지, 즉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 이내에 해당되는 토지를 부속 토지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중과세율 1,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2% 곱하기 4를 하는 경우를 세 번째인 고급주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고급주택. 자, 이 고급주택은 크게는 두 개로 나뉘죠. 단독주택의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의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나뉘지만 대신 또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3예외를 하나 두겠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역시 네 가지 경우로 이제 우리가 구분해 살펴볼 수 있는데,
A. 항구의 건축물 연면적, 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 건축물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초과. 그리고 그 건축물의 가액이, 자, 건축물 가액이 9천만 원을 또 초과를 합니다. 초과. 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취득 당시의 시가 표준액이 얼마? 6억 원입니다. 6억 원을 역시 초과합니다. 초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므로 취득세율이 표준세율 플러스 2% 곱하기 4가 적용이 됩니다. 자, B의 경우, 두 번째 경우입니다. 항구의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역시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취득 당시의 시가 표준이 얼마? 역시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단독주택도 고급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C. 항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물론 적재하 중 200kg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공동주택과 그 부속 토지 역시 제외해 줍니다. D, 네 번째 경우죠. 항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거나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수영장 얘기입니다. 풀장 중 한 개 이상, 이것이 한 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경우 공동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다음 이제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의 경우는 항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 자, 연면적이 몇? 245제곱미터 자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 토지로서 취득 당시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 초과하는 경우는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그 복층형의 경우에 이제 복층 2층 구조로 됐다는 얘기죠. 복층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합니다. 근데 복층이라 하더라도 한 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그거는 바로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층의 면적이 273이에요. 예를 들어 273제곱미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복층이가 274가 안 되니까 초과를 안 하니까 고급주택이 아니지만 요거의 한 개 층의 면적이 248제곱미터 이렇게 초과를 해버렸어요. 245로. 그러면 274가 아니다 하더라도 245를 넘었기 때문에 한 개 층이 초과했으니까 바로 고급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다음 이제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뭘 한다? 용도 변경 공사입니다. 용도 변경 공사. 자, 이렇게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러하지 않냐다. 그걸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 예외 60일 이내의 그 기간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리고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이 되고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대법 제8강 시간으로서 1. 취득세의 9. 세율 및 중과세율 첫 번째 시간으로서 1.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과 이 중과세율 1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